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특강 한국지리 제17강 수도권과 강원지방 문제 해설입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면은요. 서울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 고양이죠. 여기는 일기 신도시인 일산이 있는 곳이에요. 서울이랑 가까이에 있으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 바닷가 지역에 있는 여기는 화성이에요. 이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에요.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남쪽은 안성 맞춤의 안성이에요. 자, 가나 다를 보면은요.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30%를 넘어가는 다, 서울이랑 가까운 거죠. 그래서 다가 고향이 되겠네요. 그 다음 농가 비율을 보면 4%나 한 10%나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 내에 제조업이 발달한 그리고 신도시가 있는 화성보다는 안성이 농가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가 안성이고요. 나가 동탄이 된다. 화성이 되겠죠. 화성.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낮다. 2번 가는 다보다 전체 농가 중 겸업 농가의 비율이 낮다. 자, 안성도 물론 전라도나 또는 경상도 쪽하고 비교하면 경상북도랑 비교하면 겸업 농가의 비율이 높아요. 하지만 고향은 서울 바로 옆에잖아요. 땅값이나 그런 것들이 안성보다도 더 비싸서 그래서 겸업 농가의 비율은 고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3번 나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자, 화성은 이기 신도시인 동탄이 있어서요. 지금 주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조업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고요. 그 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화성이 안성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다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도권에서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 화성이고요. 고향은 주로 이제 주거 기능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 5번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세 지역 가운데 고향에만 있고요. 화성에는 2기 신도시, 안성에는 신도시는 없고요. 2번 지도의 A,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성남, 1기 신도시인 분당에 있는 곳이에요. 자, B는 이천 쌀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 도자기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C는 원주. 자, 원주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데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요. 4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혁신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 기업 도시도 있어요.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D는 강릉. 그 다음에 E가 태백시죠. 태백. 1번 A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유치한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겠네요. 분당이 있고요. 그 다음 성남에는 2기 신도시인 판교도 있어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다 있는 거죠. 2번 B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쌀이 생산된다. 옳은 설명. 이천 쌀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어요. 3번 C는 강원도청 소재지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강원도는 강릉 원주에서 이름을 땄지만 도청 소재지는 춘천에 있어요. 춘천. 정답은 3번. 4번 D는 사주의 발달로 형성된 석호가 있다.
강릉에는 경호라고 하는 경포호라고도 부르는데 유명한 석호가 있죠. 5번 2. 폐광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옳은 설명. 자, 이제 우리나라에 석탄 박물관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과거에 석탄을 많이 캤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폐광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쇠퇴했고요. 그래서 관광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석탄을 주제로 박물관을 만든 거죠. 자, 그 지역이 세 곳이에요. 첫 번째는 강원도 태백, 그다음 두 번째는 경상북도 문경, 그다음 세 번째가 충청남도 보령. 이 세 군데 과거에는 자주 물어봤었는데 최근에는 자주 안 물어봤더라고요. 그래도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체크 좀 해두세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래프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자, 서울 북서쪽에 있는 건 바로 앞에서 나왔던 고양이죠. 1번 문제에서 나왔던 일기 신도시인 일산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울 동쪽에 있는 여기는 양평이라는 곳이에요. 서울의 동쪽은 한강이 흘러오는 곳으로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기가 오염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이 조금 어렵죠.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물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수도권 남쪽 충청남도와 맞닿아 있는 그리고 항구를 끼고 있는 여기는 평택이에요. 평택에는 국제무역항이 있죠. 자, 참고로 평택은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인구가 꽤 많은 편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 자, 이게 가가 제일 높은데, 자, 경기도 지역 수도권은 해안가를 따라서 대체로 공업이 발달해 있어요. 남동임의 공업지역하고 비슷해요.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야 되고 만든 제품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해야 되니까 바닷가 지역이 이제 공업이 발달하게 유리한 거죠. 그리고 평택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제무역항이 있어서 제조업이 발달해 있어요. 자, 그래서 가가 평택이에요. 가가 평택. 그 다음 나하고 다는 이제 고양하고 양평인데 전 산업 종사자 수가 완전히 규모가 다르죠. 자, 고양은 총 인구가 100만 명쯤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 수, 취업자 수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40만 명쯤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양평은 총 인구가 40만 명이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고양이 나고요. 양평이 다예요. 보기 볼게요. 1번 가에는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있다. 가가 아니라 나에 있고요. 니은 가는 나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평택은 충청남도랑 이렇게 가까이에 있으니까 서울하고는 많이 멀죠. 그 다음 디귿 나는 다보다 주간 인구지수가 낮다. 옳은 설명이죠. 자, 주간 인구지수는 고양은 서울로 많은 사람이 통근하고 통학하다 보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데 양평은 서울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울의 영향을 적게 받아요. 물론 양평에서 서울로 출퇴근한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 수가 당연히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주간 인구지수가 거의 100에 가깝다면 고양은 100보다 확실히 낮아요. 자,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 그 다음 리을 다는 가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이건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네요. 2번 다음 글의 가 지역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서울의 공업을 분산하기 위한 신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한 가는 여기는 안산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경기도 지역에 공업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화성도 그렇고요. 그다음 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흥도 공업이 발달해 있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설명에서처럼 원래는 서울에 공장이 많이 있었으나 공업 기능이 많이 있었으나 이제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공업 기능이 이제 주변 지역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온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이제 공업 도시가, 물론 이제 안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원래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 공업 단지를 만든 곳이 안산이에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있는 도시들은 1990년대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달리 안산은 여기 설명에서처럼요, 1986년에 시로 승격되었다. 그러니까 80년대 초부터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 시기가 안산과 일기 신도시가 있는 도시들은 시기가 조금 다르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2019년 기준 외국인 수는 79,35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11%에 달한다. 안산은 외국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다문화 특구로 지정하였으며 외국인 주민센터를 여는 등 다문화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는 김포, 그 다음에 B가 안산, 안산은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가 시화방조제, 여기가 시화호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조력 발전을 하는 곳. 그 다음에 C는 방금 위에서 살펴봤던 평택이고요. D는 이천, 그 다음에 E가 남양주예요. 남양주. 자, 정답은 2번. 3번. 그래프는 수도권 세 시도의 제조업 사업체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수도권 세 시도라 그랬으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죠. 그래서 1999년하고 비교했을 때 2019년에 제조업 사업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다는 서울이겠죠.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가는 증가하고 있고 나는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자, 여러분들 인천은 광역시 대도시 지역이죠. 그러면 이제 공장을 지을 부지라든지 그런 게 뭐 남아있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규제도 더 이게 빡빡할 거고요. 그에 비해서 경기도는 뭐 경기도 남쪽이야 이미 개발이 많이 됐지만 경기도 북쪽으로는, 휴전선 가까운 쪽으로는 이제 최근에서야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가 경기고요. 나가 인천이에요.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지역 내 총 생산이 많다. 옳은 설명. 니은 나는 다보다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 참고로 인천은 모든 광역시 가운데는 아니고요. 울산 빼고 나머지 광역시 가운데 2차 산업의 비율이 제일 높은 도시예요. 공업의 성격이 좀 뚜렷해요. 아직도. 그 다음 디귿 다는 가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가 아니라 적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출하액이 가장 많은 시도죠. 광역자치단체죠. 리을 인구 순이동은 이제 이건 플러스 값을 말하는 거죠. 경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고요. 서울이 제일 적죠. 서울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중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네요. 4번. 지도는 수도권 어느 두 지표의 상위와 하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표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정답을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오답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또 애매한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서 정답을 찾아야 어렵지 않아요. 자, 가를 볼게요.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데 뭐 이런 화성이나 이런 안산이나 뭐 이런 지역은 당연히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아요. 노인들은 당연히 낮을 거고, 그래서 총 부양비가 이렇게 상위 5개 지역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총 부양비는 가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다음 인구 밀도는 뭐 과천이나 의왕 이런 데가 인구 밀도가 하위 5개 지역에 속할 리가 없죠. 정답이 아니고요. 외국인 수는 서울에 당연히 많을 거고, 그다음 서울 외에는 제조업, 뭐 이제 공업, 중소기업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데가 외국인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맞는 것 같죠, 얼추. 그 다음에 하위 5개 지역은 인구가 적은 지역, 촌락 지역이 아마 외국인이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의왕이나 과천이나 여기에 있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적 자체가 되게 좁잖아요. 여기도 얼핏 그럴 것 같죠. 외국인 수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네요. 높네요. 그 다음 주간 인구지수. 주간 인구지수는 보니까 서울은 당연히 높아요. 그리고 화성이나 이런 곳도 당연히 주간 인구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낮은 지역이 물론 이렇게 과천이나 의왕이나 구리는 낮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뭐 광명이나 뭐 부천이나 또는 뭐 이렇게 고양이나 성남도 당연히 낮겠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낮냐? 최소한 여기 서울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가평이나 연천보다는 낮을 거예요. 서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들은 주간 인구지수가 대략 그냥 100 정도잖아요. 서울의 영향을 별로 안 받으니까. 그래서 서울 주변에 주간 인구지수가 낮은 곳보다 외곽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의 외곽 지역이 더 낮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주간 인구지수는 여기 가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 노년층 인구 비율은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아마 정답은 3번일 건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주간 인구지수. 주간 인구지수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 낮을 텐데 그 지역이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죠. 아니고요. 자, 외국인 수. 서울이 당연히 제일 많을 텐데 이것도 당연히 해당하지 않고요. 노년층 인구 비율. 수도권 외곽 지역에 촌락 성격이 강한 곳 노년층 인구 비율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 유입이 활발한 뭐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신도시가 있거나 하는 지역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겠죠. 그래서 이건 적합하네요. 인구 밀도는 서울이 빠지면 안 되죠. 그 다음 총 부양비는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5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기후 지표로 옳은 것은 A는 홍천, 그 다음에 B는 대관령, 그 다음에 C는 강릉이죠. 강릉. 자, 가나가 이제 어떤 건지는 그냥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가장 어떤 지표가 큰 지역을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연 강수량은 대관령이 제일 많고요. 연평균 기온은 강릉 C가 제일 높아요. 자, 홍천하고 강릉은 이제 위도가 비슷하지만 강릉은 바닷가 지역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후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모든 지역이 다 더워요. 큰 차이가 안 나죠. 근데 겨울철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지잖아요. 내륙은 춥고 해안가는 좀 덜 춥고. 그래서 여름에 더운 지역보다 겨울에 덜 추운 지역이 연평균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연평균 기온은 세 지역 가운데 강릉이 제일 높다. 기온의 연교차는 홍천이 제일 높을 거고요. 여름 강수 집중률은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강릉, 뭐 대관령은 다설지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겨울 강수량이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여름 강수 집중률은 좀 낮아요. 그런데 홍천은 다우지예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고요. 근데 뭐 다설지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은 홍천이 더 높아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 집중률은 한강 중상류 지역이 보통 영서지방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낮아진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 최난월 평균 기온은 홍천이 더 높을 거고요. 그 다음 연 강수량 했고요. 대관령이 제일 많죠. 여름 강수 집중률 홍천, 최난월 평균 기온 홍천, 기온의 연교차 홍천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체크를 해보면은요. 자, 가는 C가 제일 높네요. 연평균 기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B가 제일 높으니까 연 강수량이 되겠죠. 홍천.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6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으로 구분한다. 기역은 경사가 완만한 편이며 기역이 영서가 되겠네요.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접해 있다. 니은은 급경사를 이루는 산지와 좁은 해안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니은은 영동지방이 되겠네요. 강원지방은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디귿의 의료산업 클러스터, 강릉의 신소재, 해양바이오 산업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귿은 원주예요. 의료로 유명한 곳 원주 기억 좀 해두세요.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은 평창이죠. 리을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 및 고속철도 개발 등 교통기반 시설의 확대는 강원지방의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번, 니은에는 강원도 도청이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강원도 도청은 춘천에 있고요. 춘천은 영서지방이죠. 2번, 디귿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함께 위치해 있다. 원주,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맞는 설명. 3번, 리을에는 폐광 지역을 산업유산으로 활용한 석탄박물관이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앞에서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 세 군데 이야기했는데 태백, 문경, 보령 세 군데에 있죠. 4번, 겨울철 북동기류 유입 시 바람바지 쪽인 영동지방은 강설량이 많고요. 영서지방은 상대적으로 강설량이 적죠. 다 설치할 때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5번, 서울에서 강원도로 운행하는 미음 고속철도의 종착역은 리을 평창에 위치해 있다. 백두대간에서 멈추면 안 되죠. 강릉이 종착역이에요. 정답은 2번. 7번, 그래프는 강원도의 지표별 상위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표로 옳은 것은 가는 원주가 독보적이죠.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출하액이에요. 원주가 광업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의 3대 도시는 원주, 춘천, 강릉인데 2, 3위에 춘천이나 강릉이 아니잖아요. 가는 인구가 아니에요. 그 다음 나는 원주, 춘천, 강릉 순서죠. 이게 인구예요. 참고로 원주의 인구는 대략 35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춘천의 인구가 28만 명 정도, 그 다음에 강릉의 인구가 21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동해하고 속초는 10만 명이 조금 안 되고요. 9만 명, 8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다는 삼척이 1등이네요. 삼척, 카르스트 지형, 석회석, 그렇죠? 광업 사업체 수가 다에 해당하겠네요. 정답은 3번. 8번, 가마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철원이고요. 나는 고성, 그 다음에 다는 강릉, 라는 영월, 그 다음 마가 태백. 1번, 가, 용암대지 사이의 협곡에서 래프팅 체험하기. 옳은 설명이죠. 나, 펀치볼이라고 불리는 분지 지형에서 시래기 무수확 및 건조 과정 체험하기. 이게 잘못된 설명이죠. 자, 펀치볼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침식 분지잖아요. 양구, 여기가 양구예요. 그 다음 3번, 다, 해안당구 주변 해안에 조성된 바다 부채길 산책하기. 옳은 설명이고요. 강릉하면 해안당구가 또 유명하잖아요. 정동진 근처에. 그 다음 4번, 라,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아름답고 신비한 석회 동굴 탐방하기. 카르스트 지형. 옳은 설명이고요. 5번, 마, 고위 평탄면 위에 조성된 드넓은 고랭지 배추밭 사이 걷기. 이것도 옳은 설명이에요. 참고로 고위 평탄면 하면 맨날 이제 대관령 일대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진안 구원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고위 평탄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고위 평탄면은 생각보다 여러 군데에 있고요.
자, 태백시에는 바람의 언덕으로 유명한 매봉산이 있어요. 물론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고위 평탄면은 여러 군데에 있다.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수도권 세 시도의 인구 이동 및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도권 세 시도 간의 인구 이동,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건 물론 이제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도 있지만 인천하고 이렇게 인구 이동을 봤을 때도 역시 순 이동이 마이너스예요. 순 유출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가 서울이고요. 가가 경기고요. 다가 인천이에요. 자, 서울하고 인천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면 서울과 경기도 사이를 보면 돼요. 인구 이동의 규모가 가장 크죠?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 규모가 1000만 명 가까이, 그 다음에 1300만 명쯤 되니까. 그런데 이때 376, 266, 나에서 가로 가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나가 서울이고 가가 경기예요. 그래서 가가 경기, 나가 서울, 다가 인천.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나보다 대형마트 수가 많다. 옳은 설명이죠. 자,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넓어야 돼서 서울에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주로 외곽 지역, 주거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는 서울 사람들이 나와서 살 수 있도록 돼 있는 데도 있고 경기도에 사람이 또 되게 많잖아요. 자, 경기도 사는 사람이 백화점을 가려면 서울로 오기도 해요. 하지만 대형마트를 가는데 경기도 사람이 서울로 오는 일은 별로 없겠죠. 자기 집에 가까운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 자체가 경기도가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땅값 같은 게 경기도가 더 싸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서울보다 경기가 더 많아요. 기억, 옳은 설명이에요. 니은, 나는 다보다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서울, 옳은 설명이고요. 인천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가운데 제조업의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인천이에요. 자, 물론 서울보다도 높고요. 디귿, 다는 가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을 수가 없죠. 경기도가 제조업 출하액 1등. 리을, 인구 밀도는 서울이 제일 높고요. 나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인천이 높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순으로 높아요. 경기도가 인구가 많긴 하지만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네요. 4번.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어렵다면 어렵고요. 쉽다면 쉽고 그런 문제네요. 자, 먼저 가는 내 도시 가운데 인구가 현재 제일 많아서 120만 명이 넘어가요. 수원이죠. 자, 경기도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수원이고 나머지 3개는 100만 명 정도예요. 조금 잘못했네요. 100만 명이 넘어가는 게 4개가 아니라 100만 명에 근접하거나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 그리고 그 4도시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역이 용인이에요. 여기가 용인이고요. 자, 그래서 나가 용인이에요. 나가 용인. 그 다음에 다하고 라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구만 보고는 쉽지 않은데 시로 승격된 시기를 지금 이렇게 제시했잖아요. 그거 보고서 다가 고향이고요. 라가 성남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물론 수원 같은 경우에는 1949년에 시로 승격됐다는 거 그거 보고도 알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가까운 쪽은 과거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 대한 위험이, 그러니까 그 공포가 늘 있었으니까. 그래서 서울의 북쪽 지역은 고향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1980년대까지는 거의 개발이 안 됐었어요. 군사시설만 있었던 거죠, 거의. 자, 그래서
나중에 시가 된 곳이 고양이고요. 성남은 서울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미 인구가 적잖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3년에 이미 시가 된 거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 볼게요. 선택지 볼게요. 1번 라에는 경기도청이 있다. 가 수원에 있죠. 나는 다보다 2019년 기준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용인하고 그 다음에 다 고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 고양은 서울 바로 옆에 일산 신도시 주거 기능이 강하다면 용인은 서울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용인이 뭐 공업으로 제조업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지만 고양은 주거 기능 중심이니까 어쨌든 제조업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서 용인은 상대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멀어서 제조업이 그래도 조금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가와 다는 수원과 고양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다. 수원은 떨어져 있죠. 그 다음 4번 나와 라는 용인과 성남은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있다. 위치해 있다. 성남에만 있고 용인에는 없죠. 그 다음 5번 가라 중 인구 밀도는 나가 가장 높다. 용인이 제일 면적이 넓죠. 인구 밀도는 제일 낮고요.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은 수원이 되겠네요. 면적이 제일 좁으니까 인구는 제일 많고요.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여기는 부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부천. 자, 부천은 지도에서 보듯이 면적은 좁은 편인데 인구가 8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높아요. 거의 서울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시가, 물론 서울은 특별시긴 하지만 두 번째로 높은 시가 부천시다. 그 다음 여기는 화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평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촌락의 성격이 강하고요. 화성은 앞에서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농경지, 임야,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공장 용지. 자, 봤더니 공장 용지가 거의 없고 임야, 산이 대부분인 지역. 여기가 가평이 되겠네요. 가평. 강원도랑 가까우니까 가평은 산이 많아요. 그 다음 부천하고 화성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농경지의 비율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임야도 더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공장 용지의 비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면적 자체가 화성이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공장 용지의 면적 자체는 부천보다 화성이 훨씬 더 넓어요.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가가 화성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가 부천이 되겠네요. 자, 부천은 면적은 좁은데 인구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면적 비율이 화성이나 아니면 가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율이 높네요.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 가는 다보다 수도권 신도시 조성 시기가 이르다. 화성에는 2기 신도시 동탄, 부천에는 1기 신도시 중동이 있어요. 디귿 나는 다보다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다음 리을 가, 다 중 제조업 출하액은 가, 화성이 가장 많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2번.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춘천, 강릉, 태백. 기온의 연교차는 내륙 지역이면서 위도가 높은 춘천이 가장 높아요. 가장 커요. 자, 그래서 가가 춘천이고요. 그 다음에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은 강릉이 되겠죠. 바닷가 지역. 다가 강릉이고요. 여기서는 별다른 특징은 없는 태백이 나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자, 태백은 고원도시, 대관령만큼 해발 고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해발 고도가 꽤 높은 곳에 있어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가는 다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아니죠. 강릉은 다설지,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편이에요. 3번 다는 나보다 최나널 평균 기온이 낮다. 잘못된 설명. 태백은 고원도시, 해발 고도가 높은 만큼 여름이 서늘하다. 4번 가는 영동지방, 다는 영서지방에 해당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5번 연평균 기온은 강릉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춘천이고요. 그 다음에 태백은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연평균 기온이 낮다.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지도의 A, E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탐구학습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고향보다 더 북쪽에 있고 휴전선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파주라는 곳이에요. 판문점이 파주에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 화천이라는 곳이고요. B는 앞에서 나왔던 경기도 이천, D는 강원도 원주, E는 강원도 삼척이네요. 파주하고 화천만 이제 시험에서 가끔 나올 뿐, 원주, 이천 이런 데는 워낙 자주 나오고요. 삼척은 카르스트 지형으로 유명하니까. 자, 1번 볼게요. A. 수도권 2개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망 개선 현황. 옳은 설명이에요. 자, 파주에 2개 신도시가 있거든요. 운정 신도시라고 하는데 아마 이름까지 알고 있는 친구는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1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그럼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2번 B. 이천은 도자기 및 쌀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건 당연히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C. 수도권 전철 연결 이후 통근 통학률 변화. 자,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수도권 전철이 춘천까지 가요. 그런데 수도권 전철이 휴전선 바로 미친 화천까지 간다? 자, 이건 사실 어렵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3번. 4번 D.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조성 과정 비교 분석. 원주에는 둘 다 있죠. 5번 E. 관람객을 위한 석회동굴 탐방 프로그램 운영 조사 카르스트 지형.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6번 다음 자료의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광업도시로 성장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실시되고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도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석탄 박물관을 건설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이 도시는 태백이죠. 자,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석탄 박물관이 있는 곳은 3곳. 태백, 문경, 보령. 이제 그 중에 태백인 거죠. 자, 그래프를 잠깐만 보면은요. 인구는 85년에 1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4만 명이 조금 넘네요.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수도 3만 명이 넘었는데 19,000명 정도였고 이렇게 비율도 많이 달라졌죠. 광업이 61%나 됐는데 지금은 3%밖에 안 되네요. 자, 보기 볼게요. 기억 경상북도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다. 옳은 설명이죠. 여기가 태백, 밑에가 경상북도. 그 다음에 니은 고위 평탄면 위에 조성된 풍력발전 단지가 있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태백에 매봉산이 있고요. 바람의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랭지 농업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풍력발전 단지도 있어요. 매봉산 풍력발전. 그 다음 디귿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조성된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 리을 기후 및 지형 환경을 활용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이건 평창이죠. 정답은 1번. 자, 여기까지 17강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